예전에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새는 불가능한 건 없고 임신이 조금 힘들지만 임신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임 대신에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단 난임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했는데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특히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임신이 안 되었을 때 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의 과정을 보면, 일단 임신의 과정을 보면서 일단 난임의 원인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원인인데 거의 배란 장애라 그래서 거의 불임의 한 30% 내지 40%의 환자들이 이 배란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정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성한테 정자를 거부하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이제 원인의 하나. 그다음에 수정이 잘 되었는데 난관이 폐색이 돼서 이 수정란이 이 난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난관 폐색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그것도 원인이 하나고, 그다음에 잘 수정이 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이렇게 안전하게 착상을 돼야 되는데 착상이 안 되는 경우, 그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질적인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일단 자궁에 약간 기능적인 이상이 생겨서 한방에서 보면 신기가 허하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유 없는 원인 불명의 불임 환자도 많이 있어서 이 정도가 난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난포라는 거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난포가 하나씩 성숙을 하고, 이제 거의 매달에 한 번씩 그 난포가 성숙을 한 게 이렇게 터지면서 난소에서 그 자궁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그 자궁에서 이렇게 난소를 향해서 난관 팽대부가 있어요. 그쪽으로 난자를 쏴요. 그게 이제 배란이 되는 건데, 일단 배란된 그 난자는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자궁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난소 옆에 이렇게 나팔관 이렇게 부채처럼 생긴 그 부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정자가 도달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거기서 한 12시간 내지 24시간 머물면서 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란 장애가 일어나는 기전을 살펴보면, 일단 난소가 이상이 있는 경우, 선천적으로 난소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배란이 좀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산모나 첫 번째 출산을 했는데 두 번째 출산을 잘 안 되는 경우는 난소 기능이 노화가 되는 거죠. 난소 기능이 노화가 돼서 처음에는 별로 이상이 없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호르몬 이상을 가져왔을 때 일단 배란 장애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 증후군일 때 거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이 한 60 내지 85% 정도는 거의 배란 장애를 호소를 하니까, 일단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의 큰 원인이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겠고, 그 외에도 난소 낭종이라든지 무배란성 월경, 여러 가지 이런 원인으로 배란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임기 여성 중에서 한 5 내지 한 10% 정도 이렇게 좀 발견되는 내분비 질환이에요. 내분비 질환인 건 호르몬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소에서는 이 성숙된 난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게 난소를 뚫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난포를 둘러서 난소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게 난자가 배출이 안 돼서, 저기 그 그림에서 보면 왼쪽 그림은 난포가 성숙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난자를 배출하는 과정이고, 아래 오른쪽의 과정은 껍질이 두꺼워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저렇게 혹처럼 무록처럼 이렇게 뻥글뻥글하게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다낭성 난소 형태라 그러는데, 초음파상으로 보면 이제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좀 관찰이 아주 쉽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을 살펴보면 이건 내분비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배란에 관계되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배란에 관계돼서 월경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무월경이 되고, 그다음에 월경이 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불규칙하게 희발 월경이라 해서 불규칙하게 굉장히 주기가 긴 월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게 배란은 안 되지만 이 자궁벽을 자라는 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생리는 해요. 생리는 하는데 그게 전혀 배란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부정 자궁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간혹 희발 월경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빈번하게 빈발 월경의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란과 관련돼서는 이런 월경의 문제를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또 특이하게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도 작용을 미쳐서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 작용이 커지면서 털이 너무 많아지는 팔다리에 털이 많아져서 뭐 다모증이라 그래서 남성처럼 팔다리에 털이 굉장히 많아지는 증상 또는 이 안드로겐이 이 피지선 자극을 해서 사춘기 때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자고 20대인데도 이 안드로겐 고혈증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남성용 탈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그쪽 안드로겐 호르몬에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도 작용을 해서 이게 고인슐린 혈증이라 해서 이게 결국은 당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당뇨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방에 스별로 보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비만 환자도 특히 복부 비만이 좀 심한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실 배란 장애를 유발을 해서 난임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반면에 자궁 내막증은 훨씬 다낭성 난소 증후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자궁 조직 안에 있는 어떤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자리 잡는 위치에 굉장히 뿌리가 되는 어떤 토양 같은 의미의 자궁 내막인데 이게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자궁 내막이 자라나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거 그게 이제 생리 월경인데 일단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부가 아닌 뭐 난소라든지 난관이라든지 뭐 복막이라든지 복강이라든지 뭐 심하게는 뭐 더 먼 폐 정도까지도 이렇게 방광 전신에 걸쳐서 자궁 내막 조직이 증식을 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부를 벗어나서 다른 부위에서도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얘도 똑같이 증식과 탈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에 가서 그게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고 주변 조직과 또 유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니까 골반통이라 그래서 복부가 전체가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출혈량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뭐 주기도 이상해지고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난소 주변에 이제 그 자궁 내막증이 생기면 이 난포의 발달을 방해를 해가지고 배란장애를 이 자궁 내막증도 배란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난관 쪽에 또 자궁 내막이 증식을 하다 보면 아까 수정된 수정란이 이 난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난관 폐색도 시켜요. 이것도 뭐 큰 불임의 요인, 난임의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강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궁 내막이 증식을 하다 보면 복강 내부 전체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 이게 정상적인 자궁 내막 증식을 해서 이 임신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막아버려서 일단 착상에 실패를 하게 돼서 난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거의 난임, 불임 그러면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남성 쪽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보통 전체 난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남성 쪽에 원인이 있다고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임신 전에 남성은 일단 정조세포라는 그 세포로부터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74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자가 만들어진 정자가 생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또 2, 3주 정도가 필요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완전한 생식 능력을 가진 정자가 생성되려면 3개월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3개월 동안에 뭐 무수한 요인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정자 때문에 사실 난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임 남성 난임의 어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고환전 원인이라 그래서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뭐 발기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환 원인으로 염색체 질환이나 또 이 음낭 자체의 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정자가 형성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정자가 많아지는 경우 이때는 이제 고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고환 후 원인으로 사정이 된 이 정자가 경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도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 난임을 검사를 할 때 정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
일단 정액검사상에서 일단 1회 사정을 할 때 한 4천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배출이 돼야 되고 1cc 정도 정액 안에는 한 2천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15% 정도가 정상적인 정자를 갖출 때 사실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산이 된다거나 남성적인 원인이 있어서 아니면 시험관 악의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한 20-30% 정도가 정액 검사상 이상이 없었는데도 이 정액의 DNA, 정자의 DNA에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정계정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정계정맥류라는 병은 음낭의 정맥에 우열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고환의 온도를 높여버려요. 일단 음낭이나 고환을 좀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자의 생성을 방해를 하고 정자의 뭐 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좀 운동력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남성 난임의 한 원인이 되는데 보통 남성의 한 15% 정도가 정계정맥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별로 보통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 난임 환자들의 상태를 봤더니 이 정계정맥류를 가진 환자들이 한 40% 정도가 일단 차지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난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뇨기계 감염도 일단 정상적인 정자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 난임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남성에게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신이 쌍둥이래요. 네. 쌍둥이인데 출혈이 있어갖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입원해라고 해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일주일이 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맞고 있대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쯤 태어나나 그랬는데 이제 또 출혈이 조금 있어갖고 네, 수고하십니다. 네, 며느님이 몇 개월이시죠, 임신? 임신요? 네. 쌍둥이래요. 아니, 몇 개월, 몇 주 되셨냐고요? 아, 저기 애기 하나는 8주 되고 하나는 9주 졌다고 그러네요. 아, 임신 초기시구나. 예. 근데 항생제를 맞는다는 게 정확하신 말씀이신가요? 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테레비 나오길래 얼른 상담 좀 받아보려고. 일단 임신 8주에서 9주 정도면 굉장히 네. 아직은 쌍둥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좀 착상이 좀 불안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저기 맞는 주사가 항생제는 네. 아니실 건데 일단 출혈이 멈췄는데 다시 좀 출혈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쌍둥이고 하니까 조금 평소에 며느님 이 체격이 조금 약하셨나요?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도 않았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착상이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일단 네. 안태를 시키는 처방이 있습니다. 전혀 뭐 태아에 뭐 기형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런 네. 부작용이 없이 일단 그 착상이 잘 되게끔 유지를 시키는 안태음이라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안태요? 네네네 안태를 시킨다 그래서 그 처방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일단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쌍둥이다 보니까 그냥 쌍둥이가 아닌 아이보다는 조금 부담이 크지만 일단 퇴원을 하시면 바로 좀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그 안태 처방을 조금 받으셔서 한약을 복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재상에 큰 그 박사 학위 받고 네네. 저게 선생님이 좀 아시는 분이 있걸래. 네네 그렇다고 믿을 만한 얘기를 한의사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요. 네. 저기 그 안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며느리를 같이 가서 네네네 며느님 모시고 가셔서요. 그냥 네. 얘기만 가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며느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 근데 가급적이면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병원에서 있는데 이제 화장실 지우 간다 했는데 화장실밖에 안 갈 텐데 좀 서서 조금 저기 하면 그렇게 피가 비친다 제가. 조금 누워 계셔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실 때도 차에 조심스럽게 누워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한약방에 갈 때도 그렇게 누워서 가고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박소영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산전 관리라고 하면 임신을 준비하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해서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자연적인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산정 관리지만 난임의 상태에서 시험관 뭐 아기 시술을 한다는 등 이런 보조 생식수를 쓸 때 그 성공률을 높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사실 산정 관리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산정 관리가 특별히 조금 필요한 일단 여성들을 보면 일단 뭐 생리불순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란장애 있을 수 있으니까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35세 이상이면 아무래도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호르몬 밸런스 깨질 수 있으니까 35세 이상의 임신을 준비하는 고령의 산모들, 그다음에 예전에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특별히 산정 관리를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손발이 차다거나 아랫배가 차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이러신 분들, 그다음에 너무 비만하셔서 몸에 이제 습열이 많은 경우에다가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난항성 난소증후군,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도 좀 임신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냥 또 허약하고 너무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기혈이 허약하신 분들도 특별히 조금 산정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시고,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액 검사상의 문제가 있으시면 일단 산정 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남성과 여성의 약간 접근 방법 약간 차이가 있겠죠.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건강한 정자, 운동성이 좋은 정자, 모양이 예쁜 정자를 만들도록 양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일단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생식 기능을 포함한 어떤 그런 개념이 보신되는 처방을 써서 일단 양정의 방법을 하셔야 되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궁이 찬 경우에는 온경,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착상을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생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일단 난소 기능을 조금 활발하게 하셔야 되니까 조경이라는 방법을 쓰셔야 되고, 또 몸에 습담이 많은 일단 뭐 비만하신 분들은 이 습담을 조금 조절하시는 일단 처방을 좀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허약하신 분들은 보혈제 좀 쓰셔야 되고,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온경, 조경, 정혈,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습담을 제거하는, 남자는 양정의 방법으로서 일단 한의학적 산정 관리를 하시면, 일단 여성 같은 경우는 배란, 뭐 착상, 수정 이 단계에서 다 도움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정자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자의 DNA 이상 좀 그런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임신을 준비하시는 일단 남자분 여자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산정 관리를 조금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이런 음식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데, 이 음식들이 사실 굉장히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이제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토마토 또는 뭐 이렇게 빨간색 뭐 수박, 그다음에 포도 이런 빨간색 과일이나 이런 채소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그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정자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뭐 토마토를 많이 드셨던 남성분들이 뭐 전립선 발병도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생선, 녹색 채소, 그다음에 뭐 아스파라거스, 뭐 오렌지 이런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상당히 임신에 이거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굴과 장어, 현미 등에는 이 아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음식도 굉장히 난임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마늘, 양파, 견과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음식도 좀 난임에 많이 도움이 돼서 일단 칼라푸드를 일단 합성된 어떤 그런 보다는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좀 음식들을 좀 즐겨 좀 신경을 써서 드시면 아무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자연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이 이제 스스로 수축을 하게 돼서 안에는 어혈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휴식을 취하게 한다거나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유산을 하고 나면 유산을 한방에서는 반산이라 그래서 출산은 아니지만 거의 출산의 절반에 가깝게 출산의 즈음에서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유산을 하면 그 자궁의 수축이 자연 출산일 때는 이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궁 수축이 되는데, 일단 유산을 하게 되면 병리적인 과정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 임신을 해서 생긴 부산물이 충분히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연 유산을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서는 소파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석션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거를 이렇게 빼내는데 충분히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자궁에서 어혈을 빼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혈을 충분히 뺀 다음에는 일단 자궁에 기혈을 보충을 해서 다음에 건강한 임신을 하게 되도록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일단 한약으로 1단계 어혈을 치는 좀 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혈액 보충을 하는, 기혈을 보충하는 뭐 녹용이나 당귀, 천궁이 들어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쓰게 되면 유산 후유증 처리도 되고 다음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 단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말고 요즘은 이제 약침이라 그래서 약침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자궁에 직접 이 어혈을 치는 뭐 홍화 약침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어혈 배출이 훨씬 원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태반 자악어 약침이라든지 녹용 약침을 이 질이나 이런 자궁 근처에 놓게 되면 훨씬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를 하실 때, 그다음에 임신을 준비할 때, 그다음에 이 유산 후에도 이 약침이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운요법이라 그래서 약액을 끓여요. 약액을 끓여서 그 약액을 일단 이 질 쪽으로 직접 이렇게 쏘이게 되면은 유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무리가 가 있는 자궁 쪽으로 좀 회복력이 조금 빠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좌운요법도 조금 권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침망과 뜸요법을 하복부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일단 자궁의 기혈순환을 좋게 해서 일단 안에 있는 어혈도 빼주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유산 후유증 처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조금 이렇게 유산 후에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처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유산 직후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어혈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혈 제거약은 유산 후에 바로 한 3일에서 7일 좀 증세를 봐서 좀 심하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1단계로 어혈 치료약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 2, 3주 정도 일단 그 자궁의 기혈을 보강하는,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드시면 좋은데 요즘에는 그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제 국민 행복카드라 그래서 임신을 하면 이 산모들한테 이게 카드가 지급이 되는데 이 한 산모에 일단 뭐 그냥 보통 한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50만 원, 그다음에 쌍둥이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의 보조가 있는데 이게 출산을 기준으로 한 2개월까지 쓸 수가 있는데 중간에 유산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를 가지시고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유산 후 한약을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산모들이 드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카드를 이용을 하셔서 이 그 국민 행복 카드를 등록된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자궁을 튼튼하게 하고 자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반드시 드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어떤 활동이 많은 거를 좀 일단 자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혈을 혈액을 많이 이렇게 쏟다 보니까 뭐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단백질 같은 음식을 잘 이제 섭취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출혈이 완전히 멈춘 후에 샤워 같은 것도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3, 4일 지나서 출혈이 어느 정도 먹고 그때는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탕목욕은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서 공중목욕탕에는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유산 후에 한 달 정도는 부부 생활을 좀 자제를 하시고 최소한 유산하고 나서 3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자궁이 뭐 완전하게 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좀 다음 임신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